네, 요거도 이제 버섯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활사인데, 버섯도 자기가 자기 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자가 발화를 해서 균사가 형성이 되고, 균사가 이제 다시 자라가지고 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버섯이 형성되고, 다시 또 이 자실체를 만들어서 포자를 다시 형성하고, 요게 이제 요 그림이 가장 우리가 이제 버섯으로 이야기를 하면 버섯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한눈에 그냥 알 수 있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그 버섯들이 우리가 어때까지 알고 있는 버섯하고는 세계하고는 전혀 별도의 버섯들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먹는 버섯들은 전 지구상에서 수백만 종이 되는 그 버섯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람이 섭취하는 버섯들은 사람이 시각에서 사람이 능력 하에서 재배가 가능한 버섯들만 사람이 채취를 해가지고 먹다가, 그리고 재배 단계까지 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요 단계의 버섯들은 우리가 먹는 새송이라든가 표고, 느타리, 양송이, 뭐 기타 여러 가지 버섯들, 망가다, 이런 것들도 여기 이 생활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버섯이 이제 제가 독특하다고, 우리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버섯들이, 재배해서 먹는 버섯들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버섯들만 유독하게 자가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임성을 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요런 자실체, 버섯이죠. 자실체가 이제 버섯인데, 요 버섯을 형성을 해서 요거를 섭취를 하는 거고, 다른 자연상에 있어서의 버섯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생관계에 있는 버섯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하고 송이버섯하고 서로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제 소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송이버섯이 이제 섭취를 한다든가, 그리고 소나무는 송이버섯에서 송이버섯이 분해한 유기물, 잔재물들을 소나무가 섭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생관계에 있는 버섯들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버섯들도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분해해 놓은 그런 양분들을 흡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도 이제 양분들을 분해하는 분해를 해서 섭취를 한다든가, 이런 게, 그래서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무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버섯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무를 분해한다든가, 땅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한다든가, 아니면 동물의 유기체,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섭취하는 것들은 되게 독특한 버섯들이고, 독성이 거의 없는 그런 버섯들이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서로 이제 하나는 이제 A라는 균이 있다 그러면, A라는 균은 자기는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 놓으면 B라는 균이 와가지고 이제 A라는 균이 분해하는 영양분을 얘가 살짝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려고 포자 형식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개가 분해해 놓은 거를 뺏어 먹는다든가. 그래서 개는 A라는 균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거의 많고, 우리가 섭취하는 표고라든가 느타리 뭐 이런 뭐 망가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나무를 분해를 해서 나무를 분해를 할 때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우리가 재배하기에 엄청나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지금 표고를 많이 이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배지도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고라든가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분해를 해가지고 나무 단독으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균들이 분해한 것들은 얘네들이 이제 섭취를 최대한 안 하고 자기가 분해한 그런 성분들만 섭취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키우기가 인위적으로 이제 다양한 게 아니라 요 표고균사 하나만 채취를 해서 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버섯을 키우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이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한 15세기라든가 뭐 17세기나 뭐 조선시대에도 기록상으로는 일부 표고를 채취를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나온 것들을 채취도 하지만, 일부 이제 나무를 베서 놓으면 죽은 나무에서 이제 버섯이 피는 거를 자연적으로 포자가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채취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표고를 원목 나무를 베서 통나무를 베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균을 심어서 이제 그렇게 종균을 심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재배법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배법이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한 단계 접어들어서 발전해 왔는데, 특히 버섯 쪽에 있어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현미경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버섯 균사를 현미경이 발견이 되면서 미생물 쪽으로 사람이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버섯 균사라든가 버섯 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제 버섯이 어떤 형태의 활력을 이제 생활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급격한 그런 발견, 그 다음에 발명,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나오게 됐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표고버섯이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톱밥 종균을 만들게 되면서 버섯이 이제 일반적으로 채취 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통나무를 베서 이제 자연상에 놔서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것들만 채취해서 먹는 단계에 벗어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단계까지 접근하게 되어 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톱밥종균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섯이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재배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톱밥종균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균이 이제 나온 게,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제 양송이를 주로 재배를 해서 하면서 이제
서양에서 양송이를 많이 재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양송이를 많이 재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그 겨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 그 고기와 그 다음에 밀이거든요. 그 밀을 수확하고 나고 남은 그 밀집이 그 두엄 속에 밀집을 싸다 놓으면 그게 이제 두엄이 형성이 되고 그 두엄 속에서 그 나온 것이 이제 양송이거든요. 그래서 양송이를 보면은 양송이 재배하는 거, 양송이는 종균을 그 통밀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균을 키워서 그거를 종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양송이 종균을 만들어서 밀집에다가 그걸 종균을 접종을 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양송이를 재배하게 되는데,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밀집이 이제 두엄 형태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그거를 이제 단시간 내에 사람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퇴비 상태로 양송이를 재배하기 위한 그 퇴비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재배를 임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표고는 어차피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등 이제 그 동양 쪽에서 표고를 많이 그 향이라든가 이제 그 조미료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도 동양 쪽에서 많이 쓰고 많이 이제 섭취량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양송이라든가 기타 서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양송이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재배를 하게 이제 가장 그 재배하기 쉬운 것들이 최근도 그렇고 70년대에만 해도 한국이 양송이 수출국 1위까지도 간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재배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배 방법은 서양에서 양송이 그 밀집 그 발효재배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볏짚 발효재배를 한국에서 80년대, 70년대 중반에 그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느타리 발효재배법이 발전하면서 느타리가 이제 시중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그 느타리 쪽에서는 상당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고, 그리고 그 기술 수준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느타리 쪽의 재배법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단모 볏짚 재배, 그 다음에 볏짚을 활용해 가지고 그 발효 볏짚 재배, 그 다음에 볏짚을 잘라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원목 재배,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부셔가지고 하는 톱밥 재배, 그 다음에 톱밥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거기다 영양분을 미강이나 뭐 밀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양분으로 해가지고 병 재배, 그리고 봉지 재배, 뭐 이런 그 용기 재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면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재배 스타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느타리 한 가지만 봐도 그 재료별로 또 재배법이 다양하게 있고, 톱밥을 사용하는 거, 볏짚을 사용하는 거, 밀집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보면은 그 나무도 뭐 여러 가지 나무의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나무를 부셔가지고 이제 톱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를 통나무째 그냥 뭐 길게 표고 통나무 재배하듯이 길게 통나무를 가지고 이제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를 토막토막 내 가지고 층층이 이제 나가지고 이제 나무 단목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배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농기촌이 지금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저도 요번에 이제 요번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가장 이제 버섯 재배는 솔직히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쉽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버섯이 먹잇감도 그러니까 일반 작물, 무, 배추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토양에서 나오는 영양원들이 이제 토양에서 영양원들이 녹아 있죠. 물에 의해서 그 녹아 있는 영양원들을 이제 무, 배추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토양에서 양분을 그냥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활사를 이어가는데 버섯은 흡수도 물론 하지만 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처럼 분해도 하고 그러니까 유기물을 분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유기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흙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흙으로 돼 있고 흙 속에 있는 거를 흡수만 하는 게 아니고 흙 속에 있는 그 유기물을 죽어있는 유기물도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유기물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표고나 느타리나 얘네들은 죽어있는 유기물 특히 동물성 유기물보다는 식물성 유기물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죽은 나무 그 다음에 죽어있는 뭐 풀 그 다음에 죽어있는 뭐 풀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버섯들이 이제 먹잇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나무들을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 나무 분해하는데 그게 아주 복잡한 유기화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생물학적, 유기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분해를 할 때 버섯들도 분해를 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거죠. 분해를 하기 위한 일을 하고 해서 나무를 분해를 하죠. 나무를 분해를 할 때 나무를 분해하고 나서 거기서 질소 성분이라든가 뭐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나면 거기 분해하고 나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세포 속에 몸 속에 이제 담아놓고 그거를 이제 양분을 다시 재조합을 해서 자기 자실체를 만들기 위한 영양원들을 이제 균사체가 이제 양분을 축적해 놓고 그 균사체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식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또 복잡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나무를 분해를 해가지고 균사가 커서 말로는 쉽게 그냥 나무 분해하고 균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으로 발전되는 단계인데 요 단계에 되어 있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요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별로 넘어가는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유기화학적으로다가 요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나 지금 현재 2020년도 올해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연구자들이 많은 것들을 밝혀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버섯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무를 분해해서 먹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조합을 하는가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자실체를 형성하는가, 균사속을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데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재배자들이 재배에 임했을 때는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고 실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품질에 좋은
그런 그 버섯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옛날처럼 그냥 밭 갈고 그냥 씨 뿌리고 수확하고 때 되고 물 주고 뭐 거름 주고 뭐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그 과학적 단계를 벗어나서는 이제 농사를 하지 되게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표현력이 왜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농사를 그전에는 농사를 져서 이제 내가 먹고 살고 그러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져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그거 내다 판 거를 가지고 옷도 사 입고 뭐 그 신발도 신고 뭐 집 뭐 그 자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좀 더 그 농사하는데 들어가는 비료도 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농사 짓는 목적은 뭐냐면 파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냥 농사만 짓다 그냥 거름 주고 퇴비 주고 이러면 그냥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버섯이 과연 버섯 농사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버섯을 생전 먹어보기만 했지 그냥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했을 때 제가 만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재배한다는 것보다 만든다. 사람은 그 뭐든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요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포자 여기 버섯이라는 물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갓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밑에 보면 갓 자루고 그 다음에 주문 요게 이제 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요걸 다 균사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섯도 먹을 수가 있고 다 먹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포자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는 안 되지만 어쨌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실체는 우리가 이제 자실체를 왜 자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포자가 자실체는 포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포자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영양분을 그러니까 요게 여기 보면 이제 실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균사인데 요 균사들이 양분을 자실체한테 몰아줘요. 그래서 자실체가 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으면 요거 양분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름살이 있거든요. 요 주름살 안에 이제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 소의 그 그러니까 주름살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주름살에 이제 포자가 형성이 시키거든요. 그때에 주름살 만들고 포자 형성시키기 하기 위한 영양분을 여기 자실체하고 여기 갓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양분을 포자한테 자식한테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의 그 버섯 균사체들이 균사 덩어리가 형성이 돼서 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식한테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먹는 버섯은 그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버섯이 그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영양분을 모든 것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 주는 거죠. 뭐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네랄 성분, 뭐 칼슘, 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담아뒀다가 포자한테 전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도 이제 감습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유전자도 얘가 이제 전달하면서 유전자 분열할 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실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실체가 포자를 번식하기 위한 영양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실체가 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형성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거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양분을 죽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이제 양분이 많은 것만 따먹는 거죠. 왜? 최상위 포식자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버섯이 죽으라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따먹는 거죠. 대신에 사람이 이제 버섯을 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고밀도의 영양원을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운 점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되게 약한 그 세포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얘네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거의 대부분의 버섯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뭐 리소플라빈이라든가 비타민 A라든가 뭐 이런 것들 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많이 포함을 해서 본인 스스로 자실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성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함축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요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요거 자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포자가 형성이 되기 위한 얘네들이 자손을 사람이 얘네들을 먹으니까 사람은 또 얘네들을 계속 영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 단계에서 또 먹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버섯을 한쪽으로는 채취도 해서 이제 뭐 먹잇감으로 활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버섯이 버섯이 번식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도 사람이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쌀 농사를 하거든요. 쌀 농사 자연 상향에서의 쌀 수확량은 우리가 보면은 아주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에 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품종 개발하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쌀 알갱이가 엄청나게 많이 만달리는 한 500kg, 500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00g 이런 식으로 평당 지금 쌀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쌀의 쌀이라는 그 식물 자체도 유지를 하지만 사람이 쌀이라는 식물도 보존하기 위한 것도 되고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다른 생물체의 섭취만 인간이 무를 섭취를 한다 이거죠. 그럼 무를 키울 때 무도 자기 생명체를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무를 사람이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무를 하니까 무도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사람도 무 배추를 먹기 위해서 걔네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생물은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어떤 생물은 다른 생물체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물은 다른 생물체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다른 생물체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많이 했지만 그 생물체들도 인간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양새를 띈다. 이게 이제 농업적인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섯도
그 인간이 이제 그 재배를 해서 먹는 그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이 이제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주고 요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거쳐서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자실층을 현미경 상에서 이제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사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균사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균사가 실 모양이다라는 것도 현미경상에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그런 바탕이 돼서 우리가 재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과학적인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어때까지도 그냥 뭐 통나무에다가 그냥 뭐 버섯 따오면 따먹고 안 나면 말고 이런 수준으로 넘어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포자에서 이게 이제 이게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왔는데, 포자가 여기 이제 감수 이제 그 포자 분열을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요게 요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돌기에 의해서 세포 분열 4가지 이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네모나게 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임성 포자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불임성 포자거든요. 그래서 임성 포자도 형성이 되고 불임성 포자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포자가 발화를 이렇게 이제 포자가 발화를 해서 임성 포자끼리 만났을 경우에는 자실체가 형성이 되고, 임성 포자던가 아니면 불임성 포자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자실체로 형성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균사 상태로만 계속 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담자 균사들은 균사 상태로만 계속 번지는 경우도 있고,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들은 아주 그 자연상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제일 그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핵이 포자마다 이제 핵이 하나씩 이제 세포가 크면서 포자가 발화를 해가지고 세포가 이제 발화를 해서 점점 다세포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세포 단계에 있던 것 하나는 암놈균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놈균사. 그래서 하나는 그 암놈균사는 암놈균사끼리 이렇게 크고, 순놈은 순놈균사끼리 이렇게 크다가 서로 이제 이게 같은 공간에서 크게 되면 분리된 공간에서 크면 얘네들은 영원하게 그냥 균사만 크는 거죠. 계속 서로 포자를 형성을 못하고, 포자가 곧 자손이니까 자손을 형성을 못하고 그냥 균사만 크는 거예요. 그냥 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핵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제 A형, B형, B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균사 상태로 균사가 서로 만나죠. 이렇게 균사가 만나게 되면 서로 이제 핵을 암놈 핵하고 순놈 핵을 교환을 해서, 결국은 핵이 어떻게 되냐면 버섯, 표고도 마찬가지, 표고하고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암놈 핵, 순놈 핵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만나서 핵이 세포 안에 핵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개 있던 핵이 서로 이제 계속 균사가 영양분을 서로 축적을 해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축적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서로 균사 속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양분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살아있는
먹잇감을 살아있는 먹잇감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죽어있는 통나무나 뭐 이런 죽어있는 나무들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분해 물질을 내보내 가지고 살아있는 죽어있는 그 식물들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양분을 균사에다가 균사 속을 이런 식으로 균사 속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균사 덩어리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균사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양분을 많이 축적을 하고 축적을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영양분이 어느 단계에 접어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포자를 형성을 해야 됐다는 단계가 오면 얘네들이 자식체를 형성을 해서 자식체를 형성을 해서 포자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생활을 하고 영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얘를 한번 따서 먹어보니 사람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식량으로서 가치도 있고 맛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무배추처럼. 그래서 재배를 하다 보니 자연 상황에 있는 재배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다 단계가 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품종을 이제 다시 개량을 해서 해서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맛도 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이로운 물질들을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얘네들이 갈 수 있게끔 품종을 또 개량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그 버섯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품종들에 의해서 개발해 놓고 그리고 재배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고만 가지고 해도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도 한 수십여 가지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표고 품종을 워낙 많이 이제 개발을 해놔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명한 모리종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종들 버섯이 작게 여기 자실체가 작게 형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를 좀 더 굵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모양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품종을 개량하고 맛이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품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